사실 뭐 여기까지 얘기하면 나머지는 이제 누가 얼마나 비중을 두고 이 외국인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에 중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들과 이 단기 투자하는 사람들의 기본적 분석의 비중, 얼마나 많은 비중을 두고 이 투자를 하고 있는 건지, 뭐 개인은 얼마나 많은 비중을 두고 투자를 할 것 같은지.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일반 개미라고 해도 충분히 이 분석을 한다는 거죠. 이 페이지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한국에 들어올 정도는. 그쵸, 한국에 투자할 정도의 개인들은 알고 투자를 한다는 거죠. 기관 투자는 뭐 외국인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넘어가고, 이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이게 문제였던 거죠. 이게. 그래서 기본적 분석이 뭔지도 모르고 알더라도 뭐 거의 이제 안 하는 상태에서 기술적 분석 관심도 없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제가 형님한테도 이거 사세요. 그러면 사셨죠. 나를 믿고.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이해되셨어요? 그거 파세요. 그래서 파셨잖아요.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런 매매 자체가. 그럼 제가 없으면, 그죠? 제가 없으면 이제 또 다른, 이제 예를 들어서 저 전문가가 사라고 했어. 사도 좋을 것 같다고 얘기를 했어. 그 사람들이 다 지금 이 상태가 된 거죠. 삼성전자는 아무 때나 사도 됩니다. 그죠? 네, 지금 마음고생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아무 때나 사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주식은 타이밍이라는 게 항상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 타이밍에 대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기본적 분석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술적 분석, 이 타이밍에 대한 생각, 그리고 전체 시장을 바라봤을 때 향후 오를 것 같은 느낌인지 아니면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인지, 왜 그런지, 이런 분석들 할 필요가 있는데, 이쪽을 너무 많은 포지셔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위험하다. 요즘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심지어 제 와이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많이 알려준 상태이긴 한데, 뭐 요즘에 3프로 TV 되게 유명하잖아요. 유튜브에서. 그 3프로 TV를 이제 보면서 거기에서 언급된 종목들을 자꾸 사려고 해요. 전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런 거. 분석을 충분히 하고, 지금 사도 되는 타이밍이다 라는 이제 판단을 스스로 할 수 있으면 그 판단대로 이제 매매를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지인 추천주하고 동일한 방식인 거죠. 굉장히 경계를 해야 되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뭐, 이 수많은 종목들이 이제 장외에서 거래를 되다가 상장을 하게 되면 이제 코스닥, 코스피, 이제 2021년 2월 25일 기준으로 만들어 놨는데, 업데이트를 지금 못했죠. 네. 이 페이지를 업데이트를 하려면 제가 당연히 숙제로 내겠죠. 누구한테? 네, 형님한테. 네. 오늘 날짜 기준으로 또 달라졌겠죠. 지금 11월 27일이니까 한 10개월 넘게 이제 또 지났어요. 그러면 코스닥 시장 기준으로 종목이 몇 개인지, 코스피 유가증권 시장 기준으로 종목 수가 몇 개가 됐는지, 그러면 이 변동이 또 이제 약간 마이너하긴 하지만 됐겠죠. 그죠? 상폐된 종목이 있고 상장된 종목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가장 최근에 카카오페이가 상장이 됐죠. 그죠? 이 종목이 이제 상장이 됐어요. 그래서 상장이 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림에 없겠죠.
그죠? 이쪽에 존재를 하거나 또는 이 기타 법인 쪽 이쪽에 존재를 하고 있었겠죠. 카카오페이는. 카카오 뱅크도 지금 8월 달에 상장을 했죠. 그죠? 얘도 없겠죠. 이해됐죠? 무슨 얘기인지. 지금 이 시간에 의해서 오류가 발생된 숫자가 있다는 거죠. 숫자하고 이 시점은 시간, 단위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식에서. 엄청 중요해요. 아까 제가 PBR 계산을 할 때도 3Q 기준에 현재가 그로 인한 갭이 발생한다. 그 개념이 단기 투자 같은 경우에는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 오차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감자인 종목을 상패 직전에 보통 감자가 많이 이제 발생을 하고 여기에서 이제 살아남게 되면 차트가 예를 들면 SK 하이닉스의 예를 들을게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역대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쯤 어디에서, 그러니까 항상 시작은 살아남기 위해서 이 회사가 살아남기 위해서 유상증자 이런 애들이 보이잖아요. 이런 일이 먼저 벌어지고요. 주주 배정 유상증자인 거죠. 그리고 나서 이후에 감자가 보여요. 이 회사는 왜 감자가 안 보이지? 하여튼 저쪽 어디면서 감자를 여기 있다. 이 감자가 발생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1000% 넘게 이제 감자가 된 거잖아요. 그죠? 10분의 1이 18분의 1인 거죠. 어떻게 보면 주가가. 네. 그러면 차트가 이제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는 거죠. 18분의 1 토막 낸 상태이기 때문에 감자가 여기서 감자한 거잖아요. 또 다른 종목으로 난광토건이라는 종목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여기 유상증자 보이시죠? 감자는 이쪽에 있고요. 그죠? 여기 감자 또 있고요. 여기 감자 또 있죠. 그죠? 그러니까 살아남으려고 막 발버둥에 발버둥을 막 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았죠. 지금 이해되셨죠? 여기까지도. 살아남게 되면 이제 얘가 그러니까 여기 상패 직전에 유중을 한다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상장을 한 상태에서는 돈을 막 벌었기 때문에 이 주도주가 됐다가 막 차트가 보면 급등해서 막 올라가는 흔적이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제 주가가 떨어지면서 이제 저평가 우량주가 됐다가 적재 전환을 하게 되면 이 똥주로 바뀌는데 똥주에서 이 개똥주가 되면 그죠? 연속으로 적자가 막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주주 배정 유증을 하고 그 상태에서도 계속 적자가 발생하면 이제 상패 직전까지 가서 어쩔 수 없이 감자를 하는 거죠. 이런 기업들이 돈을 모집하는 행위가 이제 CB나 신주인수권 부사채바등 같은 이제 지인이 있으면 돈을 달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제 제3자 배정 유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지인이 있는 경우에. 근데 없다. 은행에서도 대출 안 해주니까 이런 회사들은. 그러면 이제 감장해야죠 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재수가 좋아서 이제 흑자 전환을 한 케이스인 거고요. 그 상태에서 초고속 성장을 다시 또 중간중간 했죠. 그죠? 그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랬던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고속 성장을 막 중간중간 했기 때문에 돈을 왕창 벌었잖아요. 그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이렇게 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재무죠. 거기서부터는. 그죠?
그래서 돈을 이렇게 2018년도에 또 2017년도에 왕창 벌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분기를 보면 분기도 중간중간 이렇게 200%, 400%, 500%막 이거는 거의 광속 이상의 신급을 찍은 그죠? 그런 실적인 거잖아요. 이해 다 되시죠? 여기에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연동해서 봐야 되는 거는 제가 반도체 가격이라고 했죠. 네. 그죠? 반도체 가격. 지금 반도체 가격이 상당히 높아졌네요. 그죠? 그러면 이 주가는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반도체 가격이 오르면. 반도체 가격이 오르는데 주가가 떨어져?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면 주가가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쪽 업계에 있다면, 주식하는 사람들 중에 이쪽 업계에 있다면 이 반도체 가격에 대해서 본인이 좀 많이 알 수 있다. 그러면은 지금 반도체 가격은 막 상승을 하는데 주가는 횡보를 하고 있다. 그러면 얘는 살만한 거죠. 이익이 지금 많이 이제 발생을 할 테니까 이 구간에서. 이해되셨죠? 사서 들고 있으면 이제 좀 많이 상대적으로 오르겠죠. 이제 종목별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은행주를 본다. 그럼 금리가 이제 막 하락하다가 지금 이제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금리가 상승하면 이 은행은 이제 이 정부 금리, 이 CD 금리보다 선반영된 이제 상태에서 먼저 올리거든요, 금리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익이 더 많이 나죠. 뭐 S-오일이나 뭐 정유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환율도 같이 봐야 되지만 이 국제 정유값도 이제 연동이 되는 거니까 그 두 개를 같이 감안해서 봐야 되는 거죠. 수입인데 지금 12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악재죠. 그죠? 수익성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겠죠, 지금.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각각의 개별 종목들을 바라볼 때는 일단은 큰 그림을 계속 이제 큰 추세, 그래서 향후 한 1년 동안 얘가 어떤 식으로 움직일까 그 생각을 먼저 하는 게 좋죠. 그런 거에 대한 백그라운드를 제공을 하는 게 이제 아까 얘기한 반도체 가격이라든지 그 추세는 쉽게 꺾이지가 않아요. 물론 이제 한번 꺾이면 이제 그때부터는 계속 대세 하락으로 바뀌는 그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경기 민감주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경기 관련 경기주들인 거죠. 경기. 그래서 뭐 조선이라든지 뭐 이런 경기 민감주들은 큰 흐름이 이제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제 상승으로 이제 가져간다. 그러면 뭐 거의 뭐 몇 년 동안 그냥 당연히 장기 투자에 적합하죠. 이 페이지는 뭐 별도로 이제 설명을 안 해도 문제가 없지만 이 주식을 하면서 이 적자 지속이었던 이런 기업들이 어느 날 갑자기 분기로 흑자 전환을 했을 때 그런 기업들을 보통 턴어라운드 기업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아니면 이제 흑자를 지속을 막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흑자폭이 점프업 되는 그런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이제 이 턴어라운드 포인트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 턴어라운드 포인트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 노력이 바로 저항선 돌파라는 거죠. 저항선 돌파로 다 표시가 되고 장대 양봉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종목을 눈여겨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재료가 뭔지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고 이게 중요한 거죠. 실적이 제일 중요해요. 전기차가 대세다. 바이오가 대세다. 물론 대세예요. 그렇지만 적자 지속인 종목, 그런 종목들은 안 건드는 게 최고예요.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 실제로 그런 걸 제공을 하죠. 어디에 있냐면
국내 증시 들어가시면 국내 증시에 화면을 조금 더 크게 보이게 이 왼쪽에 보면 이 국내 증시를 보시면 이 업종으로 구분을 하는 것도 있고요. 이 왼쪽에 이쪽에 테마로 구분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 역시도 회사마다 다 달라요. 회사마다 달라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코스피 그러니까 그 KRX에서 제공하는 업종 구분이 있거든요. 저는 그 업종 구분을 기준으로 삼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KRX에 등록돼 있는 업종 구분도 약간은 틀리더라고요. 왜냐하면 A라는 사업도 하면서 B라는 사업도 하는데 비중이 이 코스닥에 또는 코스피에 이 처음에 상장될 당시에는 A라는 사업의 주력이 거의 한 8, 90% 이쪽을 하고 있다가도 한 5년, 10년, 20년 막 지나면서 B라는 신사업의 비중이 더 높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B라는 사업을 굉장히 크게 하고 있는데, 이제 얘는 이 KRX는 A로 되어 있는 거죠. 업종이. 그러면 이제 잘못 분류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해되셨죠? 그게 업데이트가 되면 좋은데 업데이트가 안 돼 있더라고요. 1월달 기준으로 한 3월 기준으로는 업데이트가 안 돼 있었어요. 그래도 저는 KRX 기준으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이 네이버 증권에서 제공하는 이 업종 구분과 또는 테마와 이 영문에서 제공하는 이 업종 또는 테마, 얘도 제공을 해요. 달라요. 이 내용이. 그 다음에 이 네이버와 또 이제 카카오에서 인수한 다음 커뮤니케이션이 또 있잖아요. 이 다음에 있는 이 증식, 이 구분도 또 있을 거잖아요. 또 달라요. 회사마다 다 다르다는 얘기를 이제 좀 더 강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내용을 보면 이제 테마가 이렇게 형성이 돼 있다. 테마가. 그래서 코로나19 관련된 이 코로나19 관련된 이 진단 키트와 관련된 테마가 이렇게 있다. 이건 바이오죠, 어떻게 보면. 근데 바이오를 막 이렇게 한 4개? 워낙 핫하니까 요즘에. 이렇게 이제 나눈 거죠, 지금. 그리고 최근에 이제 또 아프리카 때문에 이쪽이 이제 많이 급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이쪽을 더 나누는 것 같기도 한데, 느낌이. 이런 이제 분류법이 이제 실제로 딱 들어가 보면, 예를 들어서 통신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통신 딱 들어갔더니 KT, SK텔레콤, 이 LG U+, 3개만 이렇게 딱 등록이 돼 있잖아요. 근데 통신이라고 하면 무선 통신만 있는 게 아니라 유선 통신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와이파이 이런 것들 하는 회사들도 되게 많고. 그래서 이 분류 자체를 무선 통신이라고 만약에 했다면 이 분류가 맞을 수도 있는데, 통신이라고 하면 틀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다른 얘기가 돼버리잖아요.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건지.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거래대상 종목에, 제 실제 거래대상 종목에 있는 그런 회사 있죠. 제가 별로 안 좋아하긴 하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회사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가지고 컨닝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유선통신 관련해 가지고 스카이라이프
그죠? 스카이라이프도 이쪽에다 넣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알고 있는 그냥 머릿속에 있는 그냥 종목 중에 하나, 스카이라이프도 여기에 포함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없죠.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설렁설렁 좀. 근데 이제 3,000개 종목을 다 분류를 막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누락이 되기도 하고 더 좀 이렇게 오타처럼 이렇게 나 보이기도 하고. 근데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 보면은 된다는 거거든요. 감안하고 보면. 이런 얘기 하다가 아까 이제 그쪽까지 갔는데 할 얘기가 이해 안 해서도 진짜 무궁무진한 거죠. 이 전 종목이니까 이게. 그래서 이런 이제 적당한 종목을 찾을 때 내가 이 전비등락에서 찾는데 그거를 제가 S2에다가 집어넣어 놨잖아요. 그래서 이제 종목 발굴을 막 하려고 그러면 이제 실제 저런 종목이 실제로 있었냐 그거를 이제 찾고 싶었던 거. 이런 회사죠. 보면은 적자 지속이었다가 그죠? 쭉 적자 하다가 3월에 그죠? 작년 3월에 흑자를 찍었잖아요. 살짝. 그런데 그 다음에 흑자폭이 이 전분기 대비해도 엄청난 흑자폭이 이제 증가를 한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기업들이 1,400원이었던 주가가 1,400원이 14,000원, 28,000원이니까 거의 한 17배? 한 그 정도로 간 거죠. 이게 흑자 전환의 무서운 점이 이거거든요. 근데 또 적자가 나면 여기서 이제 또 줄어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재료 공부하는 게 이제 일인 거죠. 이 재료 공부하는 게 진짜 하늘의 별따기인 거고. 근데 사실 다른 사람들이 이미 공부를 다 했고 이제 상한가를 이런 식으로 점상을 찍었다는 얘기 자체가 뭔가 굉장히 큰 호재가 있는 거죠. 이 회사에. 이 시장에서 인정을 받은 거죠. 여기서.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내가 361 정선 도파로 들어가고 한 달 전선 도파로 들어가고 이 전고가를 뚫고 올라가는 포인트가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포인트다 했는데 뚫고 올라간 거죠. 이쪽에서. 그러면 음봉 나오고 절반을 치고 올라가는 양봉인 그 시점, 요 타이밍인 거죠. 여기가 눌림목이 또 돼버리잖아요. 그 이후로 주가는 굉장히 많은 상승세를 타잖아요. 이때 4,000원 대비 12,000원이니까 3배가 오른 거니까 이게 흑자 전환의 굉장히 무서운 점이라는 거죠. 예제, 적당한 예제가 이렇게 바로 찾아지네요. 이 얘기인 거죠. 적자 지속이었던 애가 흑자 전환을 해버린 케이스인데 그 케이스가 흑자폭 확대까지 되는 케이스잖아요. 흑자 전환 한 다음에 바로 흑자폭 확대. 근데 그게 엄청난 흑자폭 확대니까 이제 초고속 선전, 거의 어닝 서프라이즈인 거죠. 저런 종목들을 발굴을 초창기에 하기가 이제 하늘의 별따기인 거죠. 굉장히 많은 공부가 필요한 거고. 그냥 부럽죠. 시험 발굴을 했다고 그 다음에 리스크라는 게 또 있으니까. 그렇죠. 적자 전환. 그리고 이제 한 번에 내 돈을 이제 이렇게 딱 때려 받기가 쉽지가 않죠. 여기서부터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저희가 추구하는 이 거래 대상 종목 추출하는 방법론과 가능하면 유사하게 영문에 세팅을 해놓은 거죠. 그런데 다르다는 거죠. 그 차이를 알고 이 툴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 S1 툴을. S1을 만들어 놨지만 제가 생각하는 그 종목이 안 튀어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메디아나 한번 볼게요. 메디아나가 이렇게 튀어나왔는데 재무 먼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적자 바로 튀어나왔죠. 그죠? 제가 원하는 종목은 아니죠.
이해되셨죠, 바로. 그리고 나서 또 적자가 난 게 이쪽 4Q. 그러면 요 정도는 해도 될 것 같은데 언제? 유보율이 1000% 이상 되면 이 종목은 해도 되겠네요. 그러면 메디아나. 그러면 얘를 이제 거래대상 종목으로 내가 포함을 시키겠다. 그러면 지금 보면 PBR이 2에서 2.7로 내려갔잖아요. 내려간 이유는 이쪽에서 설명이 되는 거죠. 매출이 반토막 났네요. 그러면 얘는 거래대상 종목이 아니잖아요. 마이너스 40%까지 하락을 해버리면 마이너스 10%까지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쪽은 거래대상 종목이지만 이쪽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외시켜야 되는 종목인 거죠. 바로 보이죠? 그리고 이 세팅, 여기서부터 이제 매출액 보이고, 영업이익 보이고, 당기순이익 보이고, PBR, EBIT, 그 다음에 부채 비율, 유보율, 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보잖아요. 그거는 이 왼쪽에 보면 이 필드 설정에 재무추이 설정을 내가 보고자 하는 그 설정을 체크만 해주면 체크해주고 이 확인을 눌러주면 계속 이제 이 내가 보고자 하는 지표들이 다 나오는 거죠. 기본적 분석의 지표들이. 잠깐 이제 설정까지 다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작전주 하고 싶고 테마주도 하고 싶고 뭐 이 저평가 성장주, 저평가 우량주 이런 애들 중에서 요 교집합을 하고 싶은 거죠. 여기에 이제 급등주까지 그 모든 교집합을 거래대상 종목으로 뽑아서 지금은 하고 있는 거죠. 저평가 우량주 같은 경우에 저평가 우량주 매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만 여기서부터 이렇게 더 범위가 넓죠. 이쪽 부분 그리고 이제 얘네도 사실 가끔 하고요. 그랬었던 거죠. 여기까지 일단 얘기하고 끝낼게요.